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갈등이 2주가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휴전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그동안 러시아군의 공세가 폭력적이었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민간인 희생자와 피난민이 계속해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21세기에 전면 침공이라는 안타까운 이 사태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오늘은 앞서 업로드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유 편에 이어 현재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요약해보았습니다. 2022년 2월 24일 그토록 우려했던 러시아의 전면 침공이 시작되자 전 세계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군사시설을 넘어 민간 지역까지 무차별적인 공격에 세계 각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였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무기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하였죠. 현재는 우크라이나 동, 남, 북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지고 있으며 이제는 중부를 거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이에 맞서면서 러시아군에게 출혈을 가져다주고 있는 한편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망가지 않고 수도 키이우를 사수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초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침공을 시작한 후 러시아군의 70%는 얼마 지나지 않아 곧바로 보급 문제를 겪게 되었습니다. 연료와 식량이 바닥나서 더 이상 진군을 하지 못하고 현 지점에서 고착됐는데 속전속결로 전쟁을 끝내려던 러시아가 예상보다 우크라이나의 거센 저항 탓에 보급 문제를 겪기 시작한 것이죠. 때문에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러시아군의 약탈 모습이 계속해서 나왔으며 러시아는 보급이 안정화되도록 힘을 쓰고 있습니다. 한편 우크라이나가 나토 회원국이 아니다 보니 미국과 유럽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참전할 이유가 부족했습니다. 외국이 간섭할 경우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즉각 보복을 엄포해놨으며 세계적인 전쟁으로 확산될 위험이 생기게 되죠. 때문에 서방국들은 경제를 제재함으로써 러시아의 목을 조이겠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 그렇게 스위프트라는 국제금융결제망에서 러시아를 퇴출하기로 결정합니다. 참고로 스위프트는 세계 금융을 연결하는 파이프라인 역할을 하며 세계 금융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는 시스템입니다. 즉, 스위프트에서 차단되는 국가는 무역, 송금, 외국인 투자 등 경제적 직격탄을 맞는 격이기 때문에 스위프트는 금융의 핵무기라고도 불리고 있죠. 시간이 지나면서 러시아는 경제 제재의 효과로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국가의 신용등급이 폭락했고 러시아를 떠나는 글로벌 기업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카콜라 측은 성명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비극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보내고 러시아 내 영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으며 맥도날드, 페라리, 스타벅스 등 글로벌 대기업들이 일제히 러시아 시장 철수 계획을 내놨습니다. 심지어 러시아는 세계잔치에 낄 자격이 없다며 월드컵에서도 퇴출당했습니다. 이렇듯 세계 각국은 러시아를 옥죄기 위한 제재를 검토하고 있고 러시아의 국제적 고립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미국도 아직 더 많은 조치가 남아있다면서 러시아가 고통을 느끼게 계속해서 압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에는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와의 항구적 정상무역 관계 종료를 선언하고 유럽연합과 주요 7개국 G7과 함께 러시아에 대한 최애국 대우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즉, 러시아와의 무역에는 혜택을 없애겠다는 얘긴데 러시아 상품에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아예 러시아산은 수입도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유럽은 우크라이나에는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고 있지만 전쟁 중에는 어떠한 일이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서방국의 개입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극한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협상을 준비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실상 양측 모두 협상이 절박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입장에서는 세계 각국의 러시아 단절 캠페인이 계속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민간인 희생자가 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은 서로에게 좋을 게 없는 것이죠. 심지어 내일을 모르는 상황에서 전투에 참전하는 아들이나 남편은 가족과 생이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더 절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열린 세 차례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각국이 득과실을 따져가며 양측의 수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게 협상안으로 크게 세 가지를 요구하는데요. 우선 나토 가입을 포기하고 중립국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에서 신러 세력이 많이 있는 돈바스 지역의 독립을 승인해주는 것입니다. 푸틴은 돈바스에 있는 도네츠크 인민공화국과 루간스크 인민공화국의 독립을 강제로 승인한 적이 있는데 우크라이나 측에서도 이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죠. 세 번째는 2014년에 자신들이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 또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국제사회에서 러시아의 크림반도 강제 병합을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우크라이나에 이를 승인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 세 가지의 요구를 우크라이나가 받아들인다면 러시아는 이 사태를 끝낼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나토 비가입에 대해선 논의할 준비가 됐지만 영토 보전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며 돈바스와 크림반도의 인정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편 러시아의 진격이 계속되는 와중에 사이버 공간에서도 이들의 공방전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과 함께 금융기관을 겨냥한 해킹 공격이 가해졌는데 우크라이나는 마이크로소프트의 도움으로 3시간 만에 이를 차단했습니다.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 역시 칠러 해커 조직이 우크라이나 명사를 표적으로 삼아 벌인 해킹과 피싱 사기를 적발했고 우크라이나가 패망했다 등 가짜뉴스를 전한 웹사이트도 삭제했습니다. 러시아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 정부 인터넷망이 훼손당했을 때는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최근 자신이 운영하는 위성 인터넷 사업 스타링크 서비스를 우크라이나에서 개시했습니다. 구글도 우크라이나인들의 안전을 위해 실시간 교통량 정보 등 구글 지도의 일부 기능을 차단하는 등 사이버전에 참전했습니다. 이렇듯 세계적인 기업이 우크라이나를 돕는 한편 국제 해커 단체 어나니머스도 우크라이나 편에 섰습니다. 이들은 러시아 국방부, 국영 석유 기업 가주프롬 등을 해킹했을 뿐만 아니라 러시아와의 사이버 전쟁 전면전까지 선포했죠. 그렇다면 앞으로의 러시아 침공은 어떻게 진행될까요? 최근 미국 뉴욕타임즈에서 앞으로 사태 전개에 대해 3대 시나리오를 예상했는데요. 첫 번째는 우크라이나를 완전히 굴복시키고 실러 정권을 수립하는 것인데 뉴욕타임즈는 이것이 가장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크라이나의 불리한 타협안을 합의할 수 있도록 군사적으로 계속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푸틴 정권이 위기에 직면하게 되고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하게 되는 그림입니다. 영국의 경제회복센터에 의하면 러시아는 현재 하루 전쟁 비용으로 25조 원 이상을 쓰고 있다고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1년 국방 예산이 54조 원인 것을 고려하면 하루에 25조 원은 엄청나게 소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앞서 언급했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세계적으로 러시아를 고립시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도 이러한 부담을 오래 지속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듯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끝나지 않는 갈등 속에서 전쟁의 공포심은 점점 극대화되고 죄 없는 사람들의 희생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쟁 후 남는 건 냉혹한 역사와 심판뿐이기에 하루빨리 상황이 개선되기를 바라봅니다.